네, 지금 이 시각 이슈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기포트부터 점검을 해보죠. 흐름 좋죠? 네, 장기포트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 그동안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라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174%, 코스닥 150 레버리지 93.94% 수익이었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수익률이 100%가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올라가면서 한 80% 90%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을 하나씩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신규 매수 의견도 많이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도 많이 드리고 참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고생시켜드린 종목인데 일단 176% 근데 오늘 추가 올라가니까 180% 거의 200%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주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중간에 조정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감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지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타이밍 잡히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동안 코덱스 레버리지에 비해서 좀 처지는 모습이었는데 93.94% 수익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이 종목 역시 100% 근처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턴이 이제 곧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수익률이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씀 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겠네요. 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지난주 종가 기준 74.46% 오늘 8%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익률 80% 가뿐히 넘어서 90%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TSMC 쪽 소식 들리면서 9만 전자 기록했는데 오늘은 단 하루 만에 10만 전자 근처 갔는데 사실 제가 좀 날 따뜻할 때 그 PD님이랑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얼마 정도 보세요? 대표님 그러길래 제가 한 10만 원 가야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정은 사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기는 어렵고요.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세 상승장 랠리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셔야 됩니다. 과거 2004년부터 7년 대세 상승장에 저점에서 현대중공업이 고점까지 정말 지수 끝나는 날까지 현대중공업이 끝까지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 이번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조정을 감안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마이너스 1, 20% 조정한다 하더라도 난 버티고 더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사이트는 끝까지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ICD 한번 볼게요. ICD 일단 좀 소폭 수익 중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제 슬슬 다양한 방송에서 이제 추천이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좀 이제 흐뭇한 모습인데 지금 모든 관심은 이제 대형 주식으로 몰려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ICD 같은 종목들이 지금 매수 잘해두시면은 한두 달 뒤에는 여러분들 계좌를 굉장히 밝혀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ICD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셨다가 21선 터치하면은 21선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제가 출연했을 때 당시 마이너스 6% 급락하고 있어서 이제 앵커님께서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좀 기다렸다가 양봉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죠. So what 그랬습니다. 어쩌라고 지금 조정하는 거 충분히 감안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자리 올라왔죠. 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3월 16일 공매도 제기 시점 한 달 전에 2월 중순까지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라고 말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대로 홀딩입니다. 이거 지금 팔 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올 4분기 실적 전체가 발표되는 3월 달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손실적인 종목이죠.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지켜보고 아마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 매수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전자인데요. 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조금 떠 있긴 한데 지금 정도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일전자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ICD 신일전자 요거는 오늘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수 더 간다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 쪽에서 우리가
그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대해서 빨간 블루, 근데 이제 블루 웨이브보다는 다른 쪽으로의 조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블루 웨이브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래도 시장이 견조한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뭐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일단 조지아주 저는 이제 블루웨이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름의 좀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상원 2석 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본 이미지는 작년 11월 3일 연방 의회 선거 결과인데요. 선거 규정 따라서 50%가 누군가가 득표를 해야지 사실 이제 선거가 끝납니다. 근데 보시면 양쪽 다 이제 50%를 받지 못해서 1월달 결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보신 대로 이 자리는 원래 과거 공화당 4선 의원이었던 조지 이삭슨이 압도적으로 받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분이 이제 2016년에 건강 문제로 이제 상원 의원을 사임을 하면서 켈리 레플레가 이제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 인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워녹 후보가 이제 목사고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다음 번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난 선거에서 퍼듀가 이겼습니다. 오소프한테 이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서 저는 51대 49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부분조차 오소프가 이겨버려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멘트를 좀 틀리고 분석이 좀 틀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이제 지난주 미증 시가 중간에 하락 전환했었던 이유가 부양책을 의외로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쪽에 이제 상원 의원이 $2,000 추가 지급을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메인주에 또 공화당 상원 의원은 $2,000를 주는 게 맞다라고 찬성을 하면서 어쨌든 부양책 통과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블루웨이브보다는 이제 양당 간의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보았는데 블루웨이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의 어떤 중립파들이 좀 더 강한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대로 봤었던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사과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름의 위와 같은 어떤 고민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 블루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여전히 경기 부양이라든지 각종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자삭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3,260선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세 번째 시간인데 공매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끼고 좀 주말에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보고 좀 이제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다음 주로. 공매도는 다음 주로 할까요? 아니요, 공매도는 이번 주에 하고요. 제가 원래 세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었던 내용을 다음 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현재 어떤 모 증권사에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재 국내 시장은 너무 심각한 버블이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통해 본 가치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일하시는 증권사가 버블인 건 아시죠? 뭐 자기 자본 매매는 엉망진창이면서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나온 그런 수익 가지고 역대급 실적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실적 파티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버블이라고 거론하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쨌든 현재 버블이라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 재개하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6개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개월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한데 지금 상태랑 공매도 재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 제도를 위한다. 누가 봐도 이익 집단이 증권사들한테 시장 조성자 역할을 주는 것 자체가 일단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추후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도 또 작년처럼 의견을 강하게 제가 또 피력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오늘까지만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멘트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만든 게 1998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6월달인가 7월달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계좌를 만들었고 이제 매매는 99년도부터 좀 많이 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IT 버블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느꼈던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게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실적 베이스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했습니다. 사면은 다 수익 났고요. 뭐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 굉장히 착각을 제가 스스로 했었던 그 시점인데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첫 번째 제 주식 인생에서 깡통을 경험한 게 2000년도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HTS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객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는 종이 들고 이제 분마다 이제 찍어가면서 차트를 만들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정말 스마트하게 매매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매수 잔뜩 해놓으니까 걔네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이 매수를 해야 되니까 주가라고 이제 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겁니다. 뒤늦게 따라 붙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4년, 2007년 상승장에서 돈 번 개미들 100명 중에 사실은 3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대로 가는 종목만 따라가는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은 거래소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처져 있는 코스닥에도 실적 잘 내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제발 날 사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쪽 관심 없으시고 삼성전자 쪽으로만 관심 있으시잖아요. 삼성전자 좋은 거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코스닥 쪽, 이제 코스닥 쪽 턴이 제가 봤을 때는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적어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비중의 40에서 50% 정도는 거래소 쪽 수익 실현 하셔가지고 코스닥 쪽 넘겨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웃고 계실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ICD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코스닥 쪽에 신규 장기 포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준비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 2개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년 올해가 더 기대되는 이후 세 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에 대한 흥분한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장기포트 코스닥 쪽의 장기포트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